손흥민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었던 이름, 모든 수비진에게 악몽이었던 선수, 이제는 또 다른 악몽을 마주하고 있다.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감독이 만들어낸 경직된 축구 철학 때문이다. 8경기 연속 이 한국 슈퍼스타는 단 한 번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MLS, 그가 빛을 발했던 무대였지만 이제는 침묵의 경기장이 되어 공마저 그의 발을 피하는 듯하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을 사랑하는 팬들은 혼란과 걱정에 빠졌다. 유럽의 모든 정상에 섰던 이 선수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난 3월 22일 텍사스주 오스틴 큐트 스타디움에서 손은 레프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등장했다. 경기장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결심은 굳었지만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오스틴 FC와의 0-0 무승부는 레프크의 5연승을 끊었을 뿐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 1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던 이 월드클래스 슈퍼스타는 이제 자신의 팀 안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슈팅 1회, 기회 창출 1회, 3번의 슛 차단, 경합 승률 20%에 불과하는 경고다. MLS는 손이 예전만큼 스피드 킬러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손이 실패한 것일까? 아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빠른 스피드의 드리블,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만들어낸 기회,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적인 장면들은 여전히 그의 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팬들의 열광을 이끌던 그 골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 34분, 손은 오스틴의 3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상대를 맞고 방향이 바뀌었다. 전반 38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프리킥을 시도했지만 그의 오른발 특유의 가마차기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겼다. 후반 41분, 중앙에서 단독 역습을 시도했지만 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에 막혔다. 그 순간들, 만약 막히지 않았다면 경기를 뒤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놓친 기회로 남아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손에게 능력, 스피드,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레프크 최고의 스타이며 지난 시즌 1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며 팬들을 열광시켰고 MLS와 프리미어리그를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공은 그의 발을 외면하고 있는가? 답은 산토스 감독의 경직되고 복잡한 축구 철학에 있다. PS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철학은 음바페와 동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결국 전술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방식이다. 산토스는 레프크를 동기화된 기계로 만들고 싶어한다. 누구도 짊어지지 않고 중심이 되는 사람도 없으며 설령 손이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때 멈출 수 없는 골 사냥꾼이었던 손흥민의 모습은 이제 중앙 2선 미드필더로 강제로 배치되어 직접 골을 넣기보다 동료를 돕도록 강요받는 퍼즐 조각이 되었다. 경기 흐름을 이끌고 상대 골문을 폭발시키던 선수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다. 경기 내내 손은 멈추지 않고 뛰고 드리블하고 슛하고 경합했지만 공은 골문을 향하지 않았다. 공이 빗나갈 때마다 관중들의 한숨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 슈퍼스타가 감독의 철학에 눌려있다는 경고와 같았다. 게다가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회들은 여전히 손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진정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선수였고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나 한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골은 이제 보이지 않는 상자에 갇힌 듯하다. 8경기 연속 손은 골문 앞에서 무력했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전히 손흥민의 MLS인가? 아니면 감독의 철학을 위한 무대일 뿐이며 개인의 재능은 전술을 위해 배제된 것일까? 충격은 단순히 득점 능력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선수의 재능과 감독의 전술 철학 사이의 극심한 충돌에도 있다. 한쪽에는 손흥민이 있다. 스피드, 기술, 최정 상급 득점 능력. 반대편에는 산토스 감독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 볼 점유율을 늘리고 더 능동적이려는 방식, 스타일 차이를 무시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충돌은 기괴한 경기를 만들었다. 레프크가 볼을 점유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고 손은 끊임없이 뛰지만 성과는 제로였다.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한국과 미국 언론은 들끓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축구 포럼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이 산토스 감독의 철학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MLS가 그를 배신한 것인가? 손의 골을 함께 기뻐했던 충성스러운 팬들은 이제 극도의 실망감 앞에 서 있다. 모든 시선이 34세 슈퍼스타에게 집중되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유럽 전체를 놀라게 했던 선수였다. 이 훅은 단순히 통계나 부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 속 슈퍼스타의 생생한 초상화다. 감정, 스피드, 기술, 볼 욕구가 전술에 의해 억눌리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뛰고 드리블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은 골문으로 향하지 않는다. 사라진 기회, 골로 이어지지 않은 멋진 장면들. 모든 것이 팬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다.
한 전설이 자신이 맞서 싸울 수 없는 전술 폭풍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다. 바로 감독 팀을 이끌고 전술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의 천재성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철학은 겉보기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경기장에서 이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흔들었던 전설이 이제는 경기장에서 뛰는 그림자일 뿐이다. 여전히 골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골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훅은 경고이자 경종이다. MLS, 레프크, 그리고 손흥민의 힘을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결코 철학이 천재를 죽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서 전설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026 MLS 5라운드 텍사스 오스틴 큐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틴 FC와의 0-0 무승부는 레프크의 5연승을 끊었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뒤흔든 슈퍼스타 손흥민이 자신이 속한 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숫자를 보면 팬들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든다. 슈팅 1회, 기회 창출 1회, 3번의 슛 차단, 병합 승률 단 20%.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실망감은 더 선명해진다. 전반 34분, 손은 마치 무대에서 춤추듯 오스틴의 3명을 제치고 왼발로 강력한 슛을 시도했지만 공은 상대를 맞고 방향이 바뀌었다. 전반 38분, 그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특유의 가마차기 프리킥을 시도했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넘겼다. 후반 41분, 중앙에서 단독 역습을 시도했지만 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막히며 골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들이 성공했다면 경기를 뒤바꿀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놓친 기회로 남아 팬들의 한숨을 자아낸다. 문제는 손의 능력에 있지 않다. 스피드, 기술, 시야 모두 그대로이며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핵심은 산토스 감독의 경직된 전술 철학에 있다. 그는 레프크를 챔피언스 리그 우승 PSG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전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는 하나의 동기화된 기계의 부품과 같다. 감독은 부앙나 손 같은 선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일 역할에만 묶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매 경기에서 결정적인 공격수였던 손흥민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가 직접 골을 넣는 역할 대신 동료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부앙도 마찬가지다. 한때 MLS에서 가장 위험한 투톱으로 불렸던 이들은 이제 전술의 감옥에 갇혀 더 이상 최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오스틴 FC와의 경기는 논란이 가득한 시합 무대처럼 보인다. 레프크는 볼을 많이 점유하고 기회를 만들지만 최고의 스타들인 손과 부앙은 마음껏 빛날 수 없다. 이것은 극적인 역설을 생생히 보여준다.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지만 감독의 전술과 철학이 천재성을 억누르며 폭발적인 순간들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정말 눈부시고 팬들을 놀라게 한다. 작년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부안과 번갈아 해트트릭을 기록, MLS 모든 수비진을 공포에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투톱을 이루었다. 이 듀오는 수비수들을 떨게 만들며 리그 최고의 공격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통계는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손은 8경기 연속 무득점, 부앙도 겨우 한 골에 불과하다. 한때 득점 선두였던 투톱이 이제 새로운 전술에 갇혀 경기장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원인은 바로 산토스 감독의 철학이다. 그는 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실과 완전히 반대된다. 사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이며 힘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창조적 기회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의 철학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도 중심 역할을 오래 맡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MLS 최고의 공격 듀오는 이제 전술 철학의 희생양이 되었고 팀은 최고의 스타를 최대한 활용할 능력을 잃었다. 그 결과는 매 경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레프크는 볼 점유율을 높이고 감독의 의도대로 패스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기회들은 여전히 손에 발에 있었고 놓치고 말았다. 오스틴 FC와의 0-0 무승부가 그 대표적인 예다. 팀은 볼 우위를 점하고 기회를 만들었지만 볼은 터지지 않았다. 모든 선수에게 골 기회를 분배한다는 철학은 겉보기엔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팀 최고의 스타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모든 공격 전개와 모든 위험한 기회에는 손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골은 들어오지 않고 레프크는 답답하고 긴장된 경기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핵심 문제는 손흥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드리블하고 기회를 만든다. 문제는 감독의 선수 활용과 전술이다. 산토스 감독은 자신의 철학에 고집스럽게 매달린다. 볼 점유율을 늘리고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하며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손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골을 넣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한 공격 천병이 될 수 없는 기계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모든 팀이 배워야 할 교훈 손을 구하라? 아니다. 이것은 그의 천재적인 득점 능력을 봉인하거나 죽이는 일이다. 자신의 철학 때문에 슈퍼스타를 억누르는 모든 감독에게 경고하는 끔찍한 이야기이며 팬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때때로 너무 경직된 전술이야말로 타고난 재능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